에휴, 심리상담 대학원 나왔는데 아직은 경험이 부족한 것 같아. 심리상담사로 일하고 있는데 상담할 때 이론을 적용하기 너무 어려워. 상담교사로 일하는데 상담과 코칭에 관련된 전문 능력을 더 개발하고 싶어. 내 전공과는 상관없이 마음의 아픔을 치료하는 상담가가 되고 싶어. 논문을 많이 읽고 상담 이론만 외운다고 해서 실제 내담자의 문제와 마음의 아픔을 결코 상담, 치료할 수는 없답니다. 심리상담, 심리치료와 코칭은 실제 상담에서 내담자의 아픔을 들여다볼 수 있는 상담 실습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 아시나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에서는 심리상담, 심리치료와 코칭 수련에 필요한 상담 실습을 제공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상담 사례, 심리치료 사례를 접하고 내담자의 아픔을 치료하는 심리상담과 심리치료의 구체적인 과정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황상민 박사님께서 직접 만드신 커리큘럼으로 강의해 주시고 WPI 상담 코칭 1급 지도자 자격과 임상수련 경험을 갖춘 전문 상담 실습 요원이 여러분의 전담 슈퍼바이저가 되어줄 것입니다. WPI 워크샵, 사례 세미나, 상담 실습 활동을 통해 각기 다른 내담자의 마음을 어떻게 읽는지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내담자의 실제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무엇을 질문해야 하는지, 어떻게 상담의 방향을 이끌어 그들의 삶의 문제나 마음의 아픔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찾아줄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WPI 전문가 과정을 마치시면 WPI 상담 코칭 전문가 2급 자격을 얻으시며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에서 상담사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전문 심리사 박사 과정에 준하는 WPI 심리상담 코칭 지도자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자격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도자 과정을 수료하신 분들은 WPI 심리상담 지역센터를 개설하여 지역센터의 상담가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심리상담 코칭 전문 능력을 개발할 수 있고 당신의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WPI 전문가 과정,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각자 도생 시대의 마음 해방, 통증 해방 방송 황심소. 고구마처럼 답답한 삶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은 당신에게 건네는 속 시원한 사이다 방송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오늘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고민, 또 나름대로 사람들이 마음이 어떨까? 아니 다른 사람 마음 말고요, 저 마음이 어떤가를 좀 더 알고 싶어요 하는 내 마음도 알아보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고민하는 사람도 마음도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고민요 나오셨습니다. 이웃 상담자 나오셨습니다. 하이. 네. 두 분, 황심소에 놀러 오시니까 어떠세요? 너무 재밌습니다. 재미있으세요? 네. 오, 다행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오셨는지 한번 알려주시죠. 네, 먼저 저는 노르웨이에서 온 율리에라고 합니다. 노르웨이. 내 고민 좀 들어줄래? 나는 최고의 성적을 인정받는 기분이 들어서 의대에 진학했지만 목수가 된 기분만 느끼며 회의감을 느꼈고 몸보다는 마음을 치료하고 싶은 욕심에 심리학으로 전공을 바꿨어. 그리고 곧 스스로 내가 시각에 예민한 기질이 있다고 판단해서 사진작가로 전향했지. 많이 났어. 요새는 연애 고충에 대해 쓴 글이 있었는데 이게 인터넷에서 화제를 얻었거든. 그래서 요새는 서점에서 알바하면서 작가에 도전해볼까 해. 나는 옷을 갈아입듯이 직업과 애인도 바꾸면서 살았어. 다들 날 부러워했지.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은 전 남친 악셀이야. 악셀은 유명한 만화가였는데 나랑은 나이 차가 많이 났어. 서로 다른 삶의 단계에서 만나서인지 남친은 가정을 꾸리길 원했지만 나는 좋은 엄마가 될 자신이 없더라. 또 사회적으로 성공한 남친 옆에 있으면 내가 마치 조연이 되는 것만 같아서 결국 이별을 통보했어. 바로 새 남친 만났고 처음에는 마냥 즐거웠지만
카페 알바생인 남친과 미래가 선뜻 그려지지 않아서 또 헤어졌어. 난 내 삶의 연애, 진로 모두 매 순간에 충실하게 선택했다고 생각해. 나는 즉각적으로 주어진 행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매번 기꺼이 사로잡았을 뿐이야. 시작은 늘 성공적이고 로맨틱했지. 근데 감정은 언제나 제 온도를 지키지 못하고 마음은 늘 머물지 않더라. 나도 이제 곧 30인데 어른으로서의 책임감과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기만 해. 나 마치 최악의 인간이 된 것 같아. 내가 이 악순환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너무 마음이 찢어지는 우리 친구 율리애야. 근데 스스로도 최악의 인간이 된 것 같다고 얘기하고 악순환의 고리라는 표현을 썼는데 스스로 생각하기에 악순환이라는 게 어떻게 느껴졌어?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지금 와서 보니까 그래. 나는 그냥 그때그때 재밌어 보이는 거 선택하고 사랑하는 사람 또 바뀌면 또 이렇게 또 환승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난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갈 생각을 하니까 별로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아. 근데 그 순간순간에 처음에는 도전을 하거나 사람 만나거나 했을 때는 항상 뭔가 행복했다고 너가 이야기를 했잖아. 그 즉각적인 행복. 그럼 그런 거는 사실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뭐 릴스, 쇼츠 보는 그런 도파민 그거 보고 잠깐 행복했다가 또 현실을 마주했을 때 나는 뭐지? 나는 어디 있고 난 누구지? 막 이런 마음이라는 거야. 그런 거 나는 약간 근데 나는 쇼츠에 날 비교하면 안 되고 난 나름 열심히 해서 의대도 열심히 해서 간 거고 그렇지. 진짜 고민해서 이거 좀 마음도 보고 싶다 해서 심리학을 했던 거고 그리고 내가 또 뭔가 공부보다 약간 나 예술적인 나도 기질이 있다는 걸 내 스스로 약간 느끼고서 내가 나름 또 뭔가 창의적으로 뭔가를 학자금 만들고. 대출도 받아서 렌즈랑 다 사가지고 또 그 작가 또 견습도 하고 나는 그런 거거든. 근데 의대 생활이 목수와 같았다고 이야기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또 그렇게 느꼈어? 그냥 사람의 몸을 해부하고 이게 사람의 마음이 없이 그냥 나는 메스 들고 망치 들고 자르고 붙이고 그냥 이게 목수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근데 너가 예술적인 그런 감각이 있으니까 그런 의대에도 뭔가 창의적으로 사람을 치료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왜냐면 내가 의대를 안 다녀보신 분이니까 근데 안 이런 다녀봤구나. 아니 경복궁의 그 아픔 해방 의원이라고 또 이제 마음이랑 몸이랑 연결돼서 또 그런 걸 치료를 잘 하시는 분도 있고 내가 아는 분 중에 또 이제 황 박사님이라고 마음의 작동 원리를 또 파악을 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문제를 해결하는 또 너가 또 마음을 치료해보고 싶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근데 그거는 한국인들 하는 데 아니야? 나는 노르웨이인이잖아. 노르웨이인이나 한국인이나 다 나는 각자 분야에서 충분히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묻고 싶은 건 내가 너를 이렇게 비난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사진 작가로 그리고 너가 글쓰기 작가로 했을 때 너의 어떤 존재감이나 너의 특성을 부각시켜서 어떤 현실적인 성과나 너 스스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만들어냈던 경험이 있니? 재밌었어. 재미있었어? 재미있었는데 그게 뭐 예를 들어 너의 사진을 뭐 누가 몇백만 원, 몇천만 원에 사간다든지 아니 근데 나는 이거 그렇게 오래 하지 않았고 일단은 배우는 단계였어. 배우는 단계였다가 또 이제 우연히 또 글 한번 써봤는데 또 그게 또 잘 먹혀서 잘 먹혔다는 게 근데 어떻게 먹혔다고? 완전 인스타랑 페이스북에서 라이크랑 받고, 공유 엄청 받고 공유 받고 그렇게 지냈었구나. 자, 두 분 참 이야기 나누는데 내가 끼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율리애 씨, 네, 율리 씨. 저한테 직접 상담을 왔으면 이 지금 그러게. 답답한 상황 친구가 내 마음도 이해 못 해주고 아니 근데 이거는 어떤 친구라도 율리애 씨 마음을 이해해 준다는 거는 진짜 힘들어요. 왜요? 제가 노르웨인이라 그런가요? 아니에요. 이거 율리애 씨와 같은 사람이 한국 사회에서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웃 상담자님, 네. 율리애 씨 같은 분이 한국에서 이렇게 살면 사람들은 이 친구를 어떻게 볼까요?
재수없다라고 재수 없다. 되게 뭐 외모도 좋고 그렇죠. 있는 건 다 가졌는데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긴 한데 자기 혼자 힘들어하네. 그렇죠. 예술가 병에 걸린 거 아닌가. 그렇죠. 예술과 병에 걸렸고 네. 그걸 일반적으로 하면 정신병에 걸려서 아. 사는 게 미쳤다. 근데 그런데- 저도 사실 율리애랑 비슷했던 적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본인도 비슷한 적은 있는데 율리처럼 못 산 이유는 뭘까요? 의대를 못 가가지고. 그렇죠. 오, 그거 진짜 정확하게 잘 표현했어요. 만일 한국사에서는 율리에 씨는 의대를 간 것 때문에 또 저도 의대를 가기 위해서 갔다는 말은 고등학교 때 성적이 전교 1등을 맞아요. 유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얘가 얼마나 엉뚱하고 이상하고 하더라도 다 허용이 되는 사회가 한국 사회예요. 그리고 의대만 가기만 하면 모든 이상한 점이 다 오케이예요. 오. 이 한국 사회는 그런 측면에서 엄청나게 허용적이죠. 근데 돌아버릴 것 같아 본인은. 바로 그래서 의대에 가서나 의대에서 휴학하든지 아니면 그런 다음에 심리학과를 갔다. 그럼 다 주위에 있는 뭐 부모님부터 다 쟤 이상한 애야. 심리학과는 왜 갔어? 이렇게 이제 되는데 심리학과를 사실 의대를 다니면서 목수가 된 기분을 느끼며 회의감을 느꼈다. 이런 일은 한국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한국에서 의대를 다니면서 시체 해부를 하면서 또 환자의 병을 고치면서 의대를 다니는 일은 없어요. 한국에서 의대 6년 동안 다니면서 하는 일은 시험 보는 거. 저희 노래랑 다르네요. 그렇죠. 시험 끝나고 나서 술 마시고 노는 거. 또 그 다음 시험 준비하는 것 밖에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자기가 직접 하는 일을 경험하고 다른 직업으로 바뀌는 거는 한국에서는 주로 인턴 레지던트 할 때 이제 일어날 수는 있어요. 근데 인턴 레지던트 할 때는 이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해, 닥치로 해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냥 군대 생활하는 듯한 느낌으로 보내기 때문에 내가 목수가 된 기분을 느껴가 이 일을 왜 하나 그런 생각을 할 일이 없어요. 그렇구나.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인턴 끝나고 레지던트 끝나고 나서 또는 끝나는 중에 뭐 의대 정원이 늘어나서 나 전공이 안 해 뭐 이렇게 나서는 일은 일어나도 내가 목수가 된 기분이라서 그만두는 일은 한국에서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각 사람이 똑같은 성향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회에서 자기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완전히 달라지는데 대개는 이제 율리 씨 같은 사람이 고등학교 다니면서 전교 1등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리고 내가 산다는 게 뭘까 그러면서 시험 봐서 전교 1등은 하지만 어떤 때는 그거조차도 너무 싫어 그래가지고 내가 죽는 게 나을까 아니면 자해 행동을 하거나 그러면서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부모들이 걱정하면 정신과에 데려가죠. 그러면 이제 그런 애들은 조현병으로 진단을 받거나 그런데 그래도 학교 시험 봐가지고 성적이 잘 나오나는 상관이 없어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될 때 애가 그때부터 공부를 안 하고 그냥 밤새 안 자고 있다가 학교 가서 잠을 잔다든지 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면 걔는 바로 정신병으로 가는 이 코스가 되죠. 율리에 씨 같은 경우에는 최고의 성적으로 인정받는 기분이 들어서 의대에 진학을 했는데 한국에서도 그렇게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의대에 가가지고 뭐 잘 적응해서 지낼 수 있지만 적응 못해서 휴학하거나 아니면 의대에서도 자살하거나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 그런 친구들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지 결코 그거에 대해서 이슈를 제기하지 않아요. 한국은 그렇게 넘어가고 자 율리 씨 지금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본인은 지금 고민을 가지고 왔어요?
앞으로 뭘 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고요. 여태까지 재밌어 보이는 것들을 했는데 네. 이제 그 다음 스텝은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본인이 그 과정에서 한국에서 태어나가지고 한국에 자랐으면 본인이 지금쯤 정신병자 신세에 됐을 수도 있고, 왜냐면 본인이 그동안 재밌는 일을 했지만 중간중간에 심각한 우울증과 같은 상황이 있었고, 또 본인이 바꾸고 나서 좀 하다가 실정이 느껴서 뭐 특히 남자친구 사귀는 그 와중에 본인이 그 남자친구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랬을 때 스스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막 쓰레기 취급을 하고 내가 이따구로 살면 안 되는데 차라리 죽는 게 맞아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 스스로 거의 자살하는 그런 시도도. 아니요. 이별도 다 제가 통보했고요. 네. 다만 그 제가 가장 사랑했던 남친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암으로 죽었다 할 때 네.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 전 남친한테 다시 돌아갈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남친은 이미 죽어서 없고 뭔가 제 앞에 제가 지금 이제 뭐 가야 될 집도 없고 어떤 직업을 또 어떤 일을 해야 될지도. 근데 본인이 그 정도 고민하는 거라면 이 본인 1차적인 문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고민의 정체 또 문제가 뭔지를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한 상태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뭔가 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거기서 그게 본인이 가진 첫 번째 문제예요. 왜냐하면 본인은 항상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내 삶의 문제가 없어지고 네. 또 내가 그거를 잘, 그리고 기본적으로 처음에 할 때는 그걸 본인이 잘해요. 뭘 하더라도 잘하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요, 금방 그거에 대한 처음에 가졌던 흥미를 잃어버리고 이거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러면서 본인의 관심과 딴 데로 옮겨요. 네. 그러면서 스스로 자책을 하거나 자학을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거든. 남자친구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그게 본인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이자 본인 마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는 거, 그거는 본인 이해하시겠어요? 네, 인정해요. 근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자, 네. 근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라는 그러면 질문을 던지기 전에 그걸 인정한다고 할 때 본인은 그 인정을 어떤 마음으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좋아요. 그래 어째라고 내보고 이런 마음이 아니요, 아니면 좋진 않고. 난 네. 왜 그러지? 그렇죠. 왜 그러지? 그러려면 내 마음이 내가 왜 이런지를 알아보려면 WPI 심리검사를 해봐야 돼요. 네. 근데 본인 WPI 심리검사 했어요. 한거 결과 지금 네. 이 현실 프로파일 있거든요. 네. 아니나 다를까 딱 M자네. 아, M자 본인 원단이에요. 그런데 재밌게도 트러스트 바닥이고 릴레이션은 딱 본인이 필요한 만큼. 그래서 본인이 그때그때 마음에 드는 남자친구 있지만은 그 남자친구와 뭐 평생을 같이 한다 그런 생각 없어요. 또 흥미가 떨어지면 얼마든지 다른 남자로 바뀌어요. 사랑은 바뀌는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본인은 사실 아무 문제가 없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본인은 거의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다. 율리가 친구가 없어요. 친구가 없어요. 저밖에 없어요. 근데 상관없어요. 원래 별로 신경 안 써요. 신경 안 써요. 맞아요. 그리고 셀프나 사실 매뉴얼도 본인이 휴머니스트 성향하고 일치하는 성향이니까 본인이 능력이 없거나 자기가 뒤떨어진다 생각 안 해요. 본인은 뭘 해도 또 잘한다고 믿고. 그런데 진짜 본인이 잘하는 게 뭔가에 대해서는 그거는 본인이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어디를 가도 제대로 된 의사 역할이나 노릇을 해본 적도 없고 또 그걸 통해서 아까 뭐 창의적인 진료? 의사가 창의적인 진료하면요 죽어요. 네. 혼자가 죽나요? 둘 다 죽어요. 아니 근데 환자는 사는데 대개는 의사 본인이 온갖 소송에 시달리고 면허도 박탈되고. 예, 면허 박탈되고 하는 게 창의적인 진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는 기본적으로 특히 대한민국은 표준 진료 그리고 철저한 방어 진료 방어 진료. 이게 대한민국 의사가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진료 형태예요. 그러면 마음은 뭐 특별한 게 있을까?
마음을 보는 게 좋을까요? 심리학을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전혀 내 마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무슨 다른 사람 마음을 알아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렇죠. 또 사진작가 좋죠. 멋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뭐지 이게? 그때 독특하다 괜찮다는데 아무도 사서 걸어두려고는 하지 않아. 이 공감대, 다른 사람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 작가의 역할을 못하니까 평생 살면서 내가 이러다가 이 작품 하나 팔지 못하고 죽는 건 아닌가 이런 느낌도, 왜냐하면 본인 이거 좀 한번 해주세요. 네, 제가 이만큼 돈 드릴게요. 그렇죠 뭐. 이래가지고 그냥 별 생각 없이 해줬는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런 일은 있지만은, 내가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작품이라고 찍었는데 사람들은 놀랍다 땡. 이게 본인의 작품의 특성일 거거든요. 맞아요. 네. 본인이 자기 프로파일을 지금 딱 한번 보세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M자가 안 좋은 거라고 들었는데. M자가 안 좋다. 아니에요. M자는 본인과 같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안 좋다라는 건 뭐냐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성과 감성을 가장 뚜렷하게 가진 사람, 그리고 그거를 컬처, 만방을 높일 때 예술 영역에서 활용을 하면 아주 창의적이고 또 뛰어난 예술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그거를 진짜 사람들한테 많이 보일 수 있고, 많이 어느 정도 최소한 5년에서 10년 이상 그 활동을 해야 돼요. 29이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1, 2년 넘어가기 힘들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 말은 본인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최소한 5년에서 10년 이상을 하면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바로 나 자신이다라는 걸 뚜렷이 보여줄 수 있는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만들지도 않고 제가 재미있는 일을 쫓아서 해보니까 결국에는 아무것도 안 되네요. 뭐를 하면 좋을까요? 하는, 마치 어느 하나를 하기만 하면 그게 내한테 딱 맞는 게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본인에게 진짜 필요한 거는요, 뭐든지 이거든지 따지지 않고, 내가 그동안 뭐 겨우 지난 10년 동안 생각해 봤을 때 본인이 그래도 가장 오래 했던 거 뭐가 있을까요? 오래 했던 거? 오래 했던 게 없는데. 없죠? 네. 사진 그래도 계속 혹시 하고 지금 다시 의대로 어디요? 복학할 수 있을까요? 제 중퇴여가지고. 중퇴인데 한번 알아보세요. 이 한국에서 수능을 한번 한국에서 수능을 봐요. 이 외국인 전형으로 노르웨이 같으면 입학했다가 이 중퇴하더라도 다시 입학을 언제든지 가능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거 하면서 들었던 저희 그 목수가 된 것 같은 그 회의감은 어때요? 바로 그렇죠. 목수도 이 진성 오빠 같은 그런 목수로 사느냐, 경성에 댄서홀을 허하라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요. 그분 직업이 무엇입니까 하면, 저는 목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에요. 목수도 엄청 작품으로 팔려가잖아요. 그렇죠, 몇천만 원. 그렇죠. 목수가 그냥 이런 테이블을 성형외과를 해야 되나? 아니요. 그 목수라는 게 뜻하는 게 뭐냐면, 구체적이고 물질적인 거를 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들이 그동안 느껴보지 못한 새로운 거를 체험을 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라면, 실제로 의사가 몸을 다루고 신체 장기를 뭐 자르고 깨붙이고 한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백정 수준으로 의사를 보고 의사를 생각하는 거지, 진짜 의사의 역할은 사람의 병이라고 하는 거, 또 병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진짜 아프다고 하는 사람들을 아프지 않게 낫게 하는 사람이 진정한 의사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의대에서 학생들한테 의사라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가, 뭐 칼 들고 사람 몸을 자르고 꿰매고 약을 주고 아니면 도수 치료한다고 압력을 주고 하는 이런
노예 노동을 하는 그것만 의사의 역할이고 의사의 정체성이라고 가르쳐 주지, 진정한 의사는 아프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프지 않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이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의대에 그래 다녔다며요. 네네. 근데 의대 사람의 마음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아니, 뭐. 아프다는 게 사람의 마음에 의해서 일어난다라는 거 생각을 하신다는 거네요. 그쵸. 그렇죠. 그러면 더 재미있죠. 아픈 거는 사람의 마음인데 이게 우리가 왜 병이라고 하는 몸의 정상으로 나타나는가? 오, 신비롭다, 놀라워라. 마음이 뭐길래 어떻게 몸으로 마음이 표현되는가? 그러면 마음이 아픈 게 마음으로 표현되는 거를 정신과 의사들은 정신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정신병에 약을 줘요? 그 사람의 마음이 뭔지를 알려줘야 되는데 왜 의사 선생님은 정신병에 약을 주지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지도 못하고 마음을 알아주지도 않는 거예요? 이 질문 해본 적 있어요? 자, 본인이 그 질문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질문을 가지고 의대에 들어가서 본인이 아픔에 대해서, 병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면 어떤 생각이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해서 아픔이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그게 때때로는 신체적인 증상으로도 나타난다. 그리고 그거를 의사들은 그냥 무작정 약으로 또 수술로 그 사람의 아픔을 치유하는 것이 얼마나 무식하고 백정과 같은 짓이고, 차라리 암에 걸렸다라는 사람의 그 암세포도 또는 자궁에 종양이 생겼다라는 그 사람의 그 종양도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으며 자신의 삶이라는 것을, 삶에서 겪는 아픔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뭉크의 저유처럼 표현하는가? 아니면 어떻게 표현을 못하니까 내 몸이 내 대신으로 이상세포를 스스로 만들어내가지고 표현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이 아픔에 대한 이해, 병에 대한 탐구가 어떤 느낌으로 본인한테 다가와요? 목수가 그냥 나무 못질하고 또 자르는 것처럼 느껴져요? 아니, 전 근데 진짜 그냥 완전 썰전으로만 생각한 것 같아요. 썰전으로. 그냥 네, 그러니까요. 그거는 생각이 대한민국에 10만 명 이상의 의사가 있는데 지금 전공의가 12명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흉부외과 수준의 의사 이야기예요. 10만 명 중에 지금 대한민국에 수련받는 사람이 12명밖에 없다라는 게 그게 썰전하는 목수처럼 일하는 의사예요. 그런데 10만 명이 넘는 의사들의 대부분은 진짜 사람들의 아픔을 병이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그냥 약 나눠주고 본인이 의사인 척하는 상황으로 의사 일을 하고 있지, 진짜 인간이 가지는 아픔이고 또 본인들이 병이라고 이름 붙이는 거에 정체가 뭐고 그거에 대해서 탐색을 하고 그 아픔을 없애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10만 명의 대한민국 의사 중에서 아픔 해방 의원에 있는 그 의사분은 관심을 가지고 탐구를 하고 한다는 소리는 들었지만은 내가 그 외에는 듣지 못했어요. 율리님, 노르웨이는 이런 의사들 많죠? 잘 모르겠어요. 없어요, 노르웨이도. 그러니까 목수라고 느껴. 그렇죠, 본인 목수라고 느꼈죠. 노르웨이 의대에서도 이거를 가르쳐 줬으면 본인이 진짜 그러네. 그럼 저는 지금 다시 의대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지 알아보고 거기서 일단은 졸업을 무조건 하는 걸로. 그렇죠. 그리고 네. 그 졸업하는 동안에도 네. 공부를 하면서도 그냥 교과서에 나와서 썰전하고 자르고 깨매고 하는 거 노르웨이는 있다 하더라도 그걸 하는 와중에서도 이 아픔은, 이 환자의 정생은 왜 나타났을까? 어이,
그냥 교과서에 놓은 유전이나 환경의 영향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똑같은 그런 유전 환경에서 지냈던 가족들 중에 왜 하필이면 이 사람만 나타났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나요? 라고 물어봤자 저 마음이 뭔가요? 라고 대답할 테니까 그렇지 않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는지 환자한테도 물어볼 수 있고 이야기도 나눠볼 수 있잖아요. 그렇네요. 그런 생각 못 해봤어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아 그렇게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적어도 본인이 앞으로 5년, 10년 여기에 대해서 내가 적어도 10년 프로젝트로 생각해서 공부를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네, 해볼게요. 오. 근데 근데 저도 의대 다시 가라고 하고 싶었어요, 사실. 근데 그냥 의대 가라고 했으면 일레님이 뭐라고 그럴까요? 왜 목소리를 자꾸 하라고 왜 그래요? 다시 나를 죽음의 길로 몰아넣어서 몰아넣었어. 그놈의 돈이 뭐길래 나 돈 버는 거 싫어 우리 부모가 충분히 많이 벌어놨단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그랬죠. 네 그럼요. 그러면 전 연애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연애 문제는요 율리님이 연애에서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진드건이 못 만나는 거? 진드근이 왜 못 만날까요? 금방 실증을 냈나 봐요. 근데 그렇죠. 그건 그럴 이유들이 다 있었어요. 그럼요. 네. 첫 남친은 저랑 나이 차가 나다 보니까 그럼요. 삶의 고민이 너무 달랐고. 아 그럼요. 그렇지만은 그 나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남친하고 이야기할 때 상당히 대화가 대화가 잘 잘 통하고 네. 와 이 사람이 어떻게 인간이 이런 지혜를 가지고 이런 지성을 가질 수 있지 그게 본인을 매료시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조금 지내보니까 이 인간이 이 정도야? 이렇게 되고 그 신비감도 없어지고 그리고 남편이 너무 잘 나가는데 상대적으로 저는 뭔가 이룬 게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너무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또 열받게 그래서 되고. 자존감이 너무 떨어졌어요. 그렇죠.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나에게 절망감을 주는 인간이 네. 되고 그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헤어진 거예요. 그렇죠. 네. 두 번째 만난 남친은 아니 두 번째, 세 번째 다 똑같아요. 다 지나면 그 인간이 되고 내가 처음에 가졌던 그 환상. 호기심, 환상이 아니에요. 호기심, 호기심. 또 존경심, 경외심 이런 게 없어지는. 그럼 저는 뭐 가정 같은 걸 못 꾸리는 건가요? 아니죠. 그럼 본인이 원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꾸릴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꾸리는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꾸리느냐. 평강공주와 바보온달 같은 그런 형태의 가정은 내일이라도 꾸밀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본인이 어떤 가정을 꾸미기를 원하느냐에 달렸지 본인은 그냥 막연히 내가 가정을 꾸민다. 어떤 가정? 모르죠. 안 꾸며봤으니까 이런 마음으로 지냈거든. 맞아요. 그냥 막연히 엄마가 되는 게 무서워서 부담스러웠어요. 그렇죠. 가정이라는 그렇죠. 그래서 엄마가 되는 것도 본인이 뭐 입양을 하든지 나중에 나이가 들 때도 하면 되는 거지. 꼭 내 뱃속에서 내가 잉태를 해가지고 낳아야 되냐? 아니잖아요. 네. 근데 저 정도의 사람이 누굴 기른다는 게 약간 좀 부담스럽게 느껴져요. 재밌는 게 아까 그랬잖아요. 이 평강공주는 그러면 바보온달을 자기 뱃속에서 낳아가지고 키운다는 마음으로 안 했으면 그렇게 못 살아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앞으로 본인이 남편을 만나도 기본적으로 그 남자가 아무리 잘났고 대단하더라도 나한테는 애기야 라는 마음으로 키우면 어떻게 될까요? 힘들겠지만 힘들겠지만 첫째 보람되겠네요. 보람될 뿐만 아니라요 그 남자가 보이는 잘 나가는 것도 다 내가 잘 키워서 그런 게 되는 거고요. 더 이상 본인이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전 남자 친구처럼 쉽게 버리지를 못해요. 아들을 키우는 엄마가 얘가 찌질하다고 내가 니 내 자식 아니야 이럴 수 있겠어요? 최소한 10년, 20년은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호기심을 충족하는 연애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진짜 온달을 키운다는 아들 하나 그렇죠. 키운다. 자신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뚜렷한 인식과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가를 뚜렷이 인식하는 것. 그게 지금 본인 WPI 프로파일에서 트러스트 바닥이고 트러스트, 상당히 떨어져 있는 셀프를
이 로맨티스트 성향과 아이디얼리스트 성향하고 어느 정도 일치시키는 가장 핵심 활동이 되는 거거든요. 아, 이제 이해가 좀 네, 네, 됐어요? 네. 잘할 수 있겠어? 네, 좀 미래가 좀 보이네요. 그렇구나. 너무 막막했어요. 음. 암흑이었는데 보이네. 일단 의대부터 다시 전화를 해보는 걸로. 네. 네. 자, 오늘 율리님 멀리 노르웨이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상담을 받았었는데, 오, 놀랍지 않아요? 네. 노르웨이 사람의 마음을 한국에 있는 그러게요. 상담가가 그러게요. 너무나 문화적인 차이도 다 파악을 하면서 읽어주는. 그러게 제가 좀 더 빨리 올 걸. 너무 아니, 찔찔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본인이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 딱 좋은 시점이에요. 아, 왜냐면 좋지. 그전에는 내가 이야기하면 이 아저씨가 무슨 나를 소리야. 뭘 안다고 그래. 아. 그러면 조금 더 삽질을 더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 맞는 시기는 내가 WPI 상담을 받을 때가 가장 라이트 타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그 전문가 가장 같이 수련하자. 나 의대 그래요? 가야지, 의대 가야지. 의대, 같이 근데 가야 돼. 의대 다니면서 마음을 또 또 의대 읽어야 졸업한 아, 의사도 그럴까요? 이 전문가가 좀 어. 지도자가 좀 수련을 하는 게 많아요. 이 차 WPI는 자기가 뭘 하든지 관계없이 항상 내가 그런가요? 나 자신의 마음을 읽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모든 인간이라면 또 인간답게 살기를 원한다면 가장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알겠습니다. 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놀러 오세요. WPI 상담 모델을 기반으로 한 황상민 박사님의 상담. 돌아온 황심이가 여러분들을 위해 요약 정리해 보았답니다. 1. 상담 이슈. 율리에는 여러 직업을 전전하며 즉각적인 재미를 추구했으나 만족하지 못했고 인생의 목표와 책임에 대한 고민을 안고 있었어요. 직업과 연애에서 지속적인 만족감을 찾지 못하고 삶의 회의감을 느꼈던 율리에. 2. 믿음의 정체의 확인. 상담자인 황상민 박사님은 내담자가 삶에서 즉각적인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으며 지속적인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그녀가 깊이 있는 목표나 믿음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임을 파악했습니다. 그녀의 욕망은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과 순간적인 즐거움이었죠. 3. 상황인식. 황상민 박사님은 내담자인 율리에가 여러 직업과 연애에서 재미를 찾으려 했지만 이로 인해 오히려 아무것도 남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고 상황을 인식하게 했습니다. 즉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녀의 삶의 방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말이죠. 4. 문제 확인. 단서를 통한 실제 문제 파악. 율리에의 실제 문제는 지속적인 만족감을 찾지 못하고 삶에서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그녀가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직업과 관계를 전전하며 깊이 있는 목표나 책임감을 가지지 못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어요. 5. 믿음의 변화. 상담자는 율리에게 의대의 재입학을 고려하도록 권유하면서 단순한 재미나 흥미를 넘어서 지속적인 목표와 책임감을 가질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의사란 사람은 단순히 몸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몸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사람들을 돕는 직업임을 인식하게 하였고요. 또한 연애에서도 순간적인 호기심이 아닌 깊이 있는 관계와 책임감을 가지고 접근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녀는 자신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지속적인 목표를 설정하며 삶의 만족감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WPI 상담 모델을 통해 율리에는 자신의 삶을 재평가하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여 삶의 만족감을 찾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떤가요?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해보니 어렵고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WPI 상담 잘 이해되시죠? 그럼 다음 시간에 더욱 재밌고 의미 있는 상담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심리상담가 황상민. 누구나 쉽게 자신의 마음정신 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인생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단순히 들어주는 상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내담자가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마음, 정신, 건강 조치의 황상민 박사님께 온 오프라인 심리상담을 받아보세요. 황상민 박사님의 신간, 새로 태어난 92년생 김지영, 정신과 약으로 날려버린 마음, WPI 심리상담으로 되찾다. 데파스 웰브트린 아빌리파이 졸피뎀. 마음의 감기라 불리는 아픔에 시달리면서 몸에 작용하는 약물을 무려 10수년간 복용해온 92년생 김지영. 그런 그녀가 WPI 심리상담을 통해 자신의 과거와 현재 삶을 찬찬히 돌아보고 이후 그녀가 아로새길 자신만의 미래는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 생생하게 그려낸 책. 황상민 박사님의 신간, 새로 태어난 92년생 김지영, 정신과 약으로 날려버린 마음, WPI 심리상담으로 되찾다. 온 오프라인 서점, 그리고 서울 서촌에 위치한 열반지를 통해 직접 구매 가능합니다. 황상민 박사님의 신간 열반지, 아픔으로부터의 해방. 현대의학과 심신의학의 한계를 뛰어넘어 몸과 마음의 아픔 그 비밀을 풀다. 심리상담과 심리치료에 새로운 지평을 여는 WPI 상담 모델을 활용하는 마음 치유사의 길.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하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환자 진료수, 입원 일자, 그리고 최고 수준의 자살률. 전국민 100만 심리상담을 정신건강 혁신 대책으로 제시하는 대한민국 정부. 그런데 왜 대한민국 국민들은 세계 최고 빈도와 최장 시간의 아픔의 노예 혹은 병원의 인질이 되어야 할까? 이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황상민 박사님의 신간 열반지, 아픔으로부터의 해방. 온 오프라인 서점, 그리고 서울 서촌에 위치한 열반지를 통해 직접 구매 가능합니다. 상담센터를 개설해 전문 심리치유사로 일하고 있는 저는 WPI 초급 워크숍에서부터 심리치유사의 길을 시작했어요. 마음 약방이 시작된 것은 WPI 초급 워크숍에서부터 마음 읽기를 배우고 제 마음을 읽으면서부터였어요. 우와, 그럼 저도 전문 심리치유사가 돼서 심리상담과 심리치유, 코칭 활동을 할 수 있나요? 그럼요. 저도 제 마음을 읽고 저를 다양하게 표현하는 작가가 될 수 있나요? 아, 그럼요. 저는 그냥 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뭔지 알고 싶은데. 그럼요. 할 수 있어요. 바로 WPI 초급 워크숍에서. 나와 주변 사람들의 성격과 마음을 읽고 다양한 삶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비법을 알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WPI 초급 워크숍에서 마음 읽기 첫걸음을 시작해보세요. 우와, WPI 창시자이자 대한민국 대표 심리치료사 황상민 박사님께서 가르쳐 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WPI 초급 워크숍은 WPI 프로파일, 자기평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멘토들의 지도로 자신의 프로파일을 해석받을 수 있고 황상민 박사님께서 직접 해주시는 간단한 1대1 원포인트 레슨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지금 삶이 막막하고 힘들게 느껴지시나요? 낯선 사람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는 분들이더라도 개인 상담을 받듯이 WPI 초급 워크숍에 참여해보는 건 어떨까요? 온라인으로 참여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각기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부담 없이 편하게 읽는 시간을 가지며 자신의 마음의 아픔 그리고 삶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초급 워크숍 수료 이후 심리상담, 심리치유 전문가가 되는 임상수련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WPI 전문가 과정에 지원해 자신의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마음을 읽고 내 삶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첫걸음 WPI 초급 워크숍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